반갑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대한민국에서 리크루팅을 가장 잘하는 남자 신경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멋진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이크 소리 조금만 더 켜주실래요? 네. 잘 들리세요? 네, 3명에서 600명까지라고 오늘 제목의 주제를 적었는데 사실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3명에서 1000명으로라는 주제를 쓰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3명에서 600명까지 조직 팀빌딩을 했는지 오늘 샐러드 마스터에 맞게 오늘 각색과 구성을 한번 해왔거든요. 기대되시나요? 네,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소개 한번 진행할게요. 저는 이제 전문적으로 강의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현재 현업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사회자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현재 저는 전국의 46개 지사들을 관리하고 또 600명의 영업가족 식구들과 조직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바쁩니다. 일주일에 뭐 2-3번씩은 지방 출장을 다녀요. 전국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정말 시간이 없거든요. 우리 이상희 지사장님은 아실 거예요. 정말 바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이번 강의 부탁을 받고 강의 준비를 사실은 제가 한 일주일 전에 다 끝내놨었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이상희 지사장님의 초대로 이제 시연 강의를 우리 눈이 많이 왔던 폭설날 이제 잡아 놓은 거예요. 이제 저랑 이제 저희 와이프 그리고 우리 장모님까지 이제 시연을 한번 들어보자. 그냥 강의할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시연을 듣고 와야겠다는 생각이 좀 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날 눈이 너무 많이 온 거예요. 이제 새벽에 눈을 떴는데 눈이 너무 많이 쌓여 있고 이제 저는 회사에서 바로 이제 그 시연 장소로 가야 되고 와이프가 장모님이랑 아기랑 태워서 또 이제 시연 장소를 따로 와야 되는데 이제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사장님이랑 통화를 하다가 야, 일정을 좀 미루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일정을 미룬 게 엊그제 주일 오후 3시였습니다. 딱 이틀 전이에요. 이틀 전. 차라리 시연을 조금 일찍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틀 전에 시연을 딱 하니까 강의의 내용이 싹 바뀌는 거예요. 시연을 제가 직접 들어보니까 일주일 전에 강의를 다 짜놨는데 시연을 딱 들으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다른 거예요. 그동안 제가 강의를 정말 많이 다녔는데 샐러드 마스터 조금 다르다. 만약에 제가 시연을 안 받고 왔다면 오늘 강의 아마 폭망했을 거예요. 정말로. 흐름을 아마 제가 못 잡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틀 전에 시연을 3시에 제가 하고 감동 아닌 감동도 받았고요. 야, 오늘 제가 시연을 안 들었으면 정말 큰일 났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시연이 끝나고 바로 사무실로 제가 향했죠. 6시였습니다. 그때부터 이틀을 거의 꼬박 날을 샜어요. 강의 준비를 하느라. 정말입니다. 오늘 강의 내용에 제가 왜 날을 새면서 준비했는지 기대해 보셔도 좋습니다. 제가 만약에 오늘의 강의 내용이 식상하다, 뻔한 내용이다, 제가 강의료 안 받겠습니다. 정말이에요. 강사료 안 받겠습니다. 근데 샐러드 마스터가 참 좋은 게 강사료를 어제 주셨어요. 어제. 어제 처음이에요. 강사료를 강의하기 전에 주신 곳은 감사합니다. 한바탕에 오늘 못 받고 돌아갈 뻔했어요. 자, 그래서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네,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 소개 다 생략하고요. 저는 실제로 1년 만에 조직을 200명을 빌딩을 했습니다. 그리고 20개월 만에 300명 빌딩했어요. 괜찮죠? 좀 신뢰가 가세요? 믿음이 가세요? 네. 33개월 만에 500명 리크루팅 했고요. 불과 3개월을 딱 채워서 3년 만에 600명, 현재는 628명의 영업가족 식구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전국에 46개 지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개의 도를 빼고요. 6도에 현재 진출해 있고요. 재적은 현재 628명 정도 되고요. 이렇게 전국 지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과 3년 만에 이렇게 이룬 성과거든요. 처음에 저는 이 비즈니스를 지금 14년째 하고 있지만
조직을 다시 팀빌딩 할 때 저의 조직은 20명이었어요. 20명. 20명에서 지금 630명까지 온 거거든요. 대략 3000% 정도 성장했습니다. 3000%. 제가 왔었을 때는요, 똑같은 개념으로 750개의 지사가 있었어요. 750개. 그 중에 제가 딱 왔었을 때 746등이었습니다. 현재 몇 등일까요? 1등이면 좋겠는데 2등이에요. 2등. 아주 근소한 차이로 이제 내년 1월이면 1등까지도 좀 넘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에 200명 리크루팅 했어요. 작년 안에 200명 리크루팅 했고요. 올 상반기에만 200명 리크루팅 했고 하반기에 400명 정도를 리크루팅 완성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의 강의 목표예요. 저희 강의 목표는 명확하게 지금 바로 리크루팅을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제 강의는 이런 거 아닙니다. 엄청난 화법들을 통해서 고객의 마음을 이렇게 흔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시연을 들어보니까 그걸로는 안 되겠더라고. 그걸로는 조금 부족해요. 화법으로 말 몇 마디 좀 잘해가지고 이분들이 컨설턴트가 되기까지는 저는 2%가 부족하다. 이거는 철저히 프로세스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 강의를 듣고 바로 리크루팅을 실행할 수 있는 하우투에 대한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제가 이틀 밤을 꼬박 새가지고 이 강의안을 준비했던 필살기가 여기 있어. 목도 같죠 지금. 가격 저항 극복 세일즈. 제가 시연을 해보니까 가격 저항이라는 게 존재하더라고요. 싸지 않거든. 이걸 제가 극복하는 PT를 오늘 준비했어요. 너무 띄워놓고 이거 실망하시면 안 되는데. 너무 뛰어났죠 지금. 이런 준비까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셀프 테스트 한번 좀 해보도록 할게요. 혹시 직전 3개월 동안 리크루팅 2명 이상이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직전 3개월 동안. 네. 한 분? 두 분? 세 분 계시고요. 좋습니다. 자, 가망 후보자 리스트가 있고 30명 이상. 30명. 나는 시연을 할 만한 가망 후보자 리스트가 30명 이상 있다.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없어요? 아무도 없으신가요? 이러면 안 되는데. 네, 3번. 한 주에 3번 이상 리크루팅을 목적으로 가망 후보자와 점심을 하고 있다.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없어요? 네, 좋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하루 평균 10명 이상의 후보자와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 빨리 넘어갈게요. 그냥 없는 걸로 하고 이렇게 10번까지 있어요. 한번 셀프 체크 한번 해보세요. 나는 몇 개 정도 있나 체크 한번 해보세요. 자, 체크하셨어요? 자, 나는 5개 이상 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5개. 야, 박수 한 번만 주세요. 뒤에 한 분 계시네요. 네. 제 연락처 모르시죠?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커피 쿠폰, 디저트와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한번 나중에 파일 드리면 한번 평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우리가 일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왜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일을 왜 합니까? 돈 벌려고 하죠. 돈을 버는 이유가 뭐예요? 돈을 왜 벌려고 하세요? 돈 버는 이유 뭐죠? 네, 쓰려고, 잘 쓰려고. 제마다 아마 제각기의 목적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 일을 하는 목적은 아마도 경제적 자유 때문에 그럴 거예요. 맞나요? 경제적 자유라는 게 뭐예요? 시간과 공간과 돈에서 분리되는 거예요. 맞나요? 우리가 그것을 타임 프리, 머니 프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맞나요? 자, 타임 프리, 머니 프리 이루려면 여러분 얼마 정도의 돈이 필요해요? 얼마 정도 있으면 타임 프리, 머니 프리 할 수 있나요? 얼마요? 많이? 수치화해 보세요. 얼마? 10억? 10억이면 돼요? 네네, 좋아요. 표정으로 읽었어요. 10억 택도 없어. 얼마예요? 얼마 정도 있으면 될까요? 얼마요? 100억! 좋아요. 100억. 저도 100억이라고 생각해요. 100억. 예전에는 한 50억 있으면 경제적 자유 이룰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지금은 좀 부족할 것 같아요. 100억. 100억 정도 있어야 우리가 일하는 게 경제적으로
또 우리가 그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과 시간을 분리해서 일이 그냥 취미가 될 수 있고 일이 그냥 어떤 건강상의 이유와 목적이 될 수 있고 꼭 돈 때문에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니까 일과 시간이 분리되는 것, 이게 경제적 자유잖아요. 맞나요? 그러면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100억 벌 수 있어요? 100억 벌 수 있나요? 여러분,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이 자리에 있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 아침 시간에도 이 강의 들으러 오신 거잖아. 여러분 100억 있으세요? 100억 있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경제적 자유 이루신 분 있으세요? 없죠? 그럼 이 일 통해서 경제적 자유 100억이라는 수치에 도달할 수 있나요? 있어요?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하려고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면 굳이 여러분들 이 일 안 하셨어도 됐잖아요. 원래 잘 다니던 직장 생활 하셨으면 됐잖아. 근데 이 일 시작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경제적 자유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100억이라는 경제적 목표에 도달하려고 여러분들 이 일 시작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우리는 노동자인가요? 사업가인가요? 투자자인가요? 자,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노동자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저 노동자인데? 노동자. 나는 노동자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거의 안 드시네. 오케이, 좋아요. 나는 사업가다. 사업가. 네, 한 절반 정도. 나는 투자자다. 투자자 많죠? 네, 투자자 많죠. 네, 몇 분 계세요? 자, 정확히 제가 오늘 노동자, 사업가, 투자자에 대한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자, 먼저 노동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란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을 우리가 노동자라고 해요. 노동자,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 노동자 맞나요? 노동자 맞죠? 맞죠. 여러분들 시간과 공간을 투입해야만 돈을 벌 수 있는 일이에요. 아닌가요? 여러분 그냥 잠자고 있으면 돈이 꼬박꼬박 통장에 꽂혀요? 아니죠. 시간을 투입해야 되죠. 고객에게 전화해야 되죠? 고객이 시연 장소로 오셔야 되죠? 여러분 노동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시연을 보여주셔야 되죠? 시간을 투입하잖아요. 공간은요. 고객의 집으로 방문하셔야 되죠? 내 사무실로 고객을 초대해야 되죠. 시간과 공간을 제공해야만 소득이 발생하는 모든 일을 노동자라고 한다고요. 여러분 노동자죠? 노동자예요? 노동자를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나라에 이보다 좋은 단어가 없어. 노동자. 저도 노동자? 여러분들도 노동자. 저 오늘 여기 시간 투입했죠? 저 오늘 줌으로 집에서 속옷 입고 강의하는 거 아니잖아요. 공간 투입했잖아.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소득과 맞바꾸는 직업. 이게 다 노동자란 말이에요. 자, 노동자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노동자 힘 있어요? 힘 없어요? 힘 없죠. 힘 있어요. 네, 힘 있다고 하신 분들은 아직도 노동자를 힘쓰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힘쓰는 사람. 공사장 가가지고 건설 노동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다 노동자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란 말이죠. 아니에요. 공무원도 노동자입니다. 다 노동자예요. 전 세계 88%의 인구가 노동을 통해 소득 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 다 노동자예요. 노동자는 힘이 없어요. 힘이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힘이 없어요. 첫 번째. 시간. 첫 번째, 왜 힘이 없냐? 자의에 의해서 힘이 없어요. 자의에 의해서 힘이 없다는 건 오늘 제가 시간과 공간을 투입하러 여기 와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오다가 불의에 의한 사고 또는 질병, 아파, 병들어, 병상에 누워있어. 시간과 공간 투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 대표지사장님께서는 저한테 시간당 1,000만 원을 준대요. 너무 제가 안 올 이유가 있나요? 근데 못 와. 자의에 의해서 못 옵니다. 내가 아프거나 병들거나 또 불의에 의한 사고가 아니어도 돼요. 자연적으로 늙어.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와요, 안 와요? 온단 말이죠. 노동자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노동자 힘이 없어요. 두 번째 이유, 자의가 아니에요. 타의에 의해서도 힘이 없어요. 저는 오늘 강의하러 올 준비가 다 돼 있어. 몇 날 며칠을 밤을 새서라도 강의를 할 준비가 돼 있어. 그런데 누가 나를 불러줘야지. 누가 나를 써줘야지. 타의에 의해서도 힘이 없다고요. 저는 경력이 30년이 됐어. 고용주가 나를 안 써. 나는 너무 비싸대. 그래서 알바 갖다 쓰는 거예요. 신입생들 갖다 쓰는 거야. 시간당 10,000원이면 나의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 고용주가 저를 써야 안 써요? 안 쓴단 말이죠. 그래서 노동자는 두 가지에 의해서 힘이 없다. 첫 번째, 자의에 의해서. 두 번째, 타의에 의해서. 그래서 노동자는 힘이 없어요. 맞나요? 맞나요? 노동자는 뭘 통해서 돈을 번다고요? 시간을 투입해서, 공간을 투입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우린 노동자예요. 두 번째, 나는 누구인가? 뭐죠? 사업가. 사업가는 뭘 통해서 돈을 벌죠? 응? 매출. 뭐 좋아요. 한번 다 얘기해 보세요. 틀렸으니까. 얘기해 보세요. 사업가 뭘 통해서 돈을 벌죠? 네? 노동자를 통해서 누구예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박수 한 번만 주세요. 네. 사업가는 사람을 통해서 돈을 벌잖아요. 맞나요? 사업가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사업가는요, 다른 사람의 시간을 써요. 다른 사람의 시간을. 내 시간을 쓰는 게 아니라 사업가는 다른 사람의 24시간을 쓴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전혀 안 받는다고요. 저 오늘 여기서 강의하고 있지만 600명의 영업가족 식구들에게 전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안 받고 있어요. 지금 그들은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저 사업가인가요? 사업가죠. 사업가 있으세요? 사람을 통해서 돈을 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있으시죠? 한 분. 한 분밖에 없어요, 여기는? 정말이에요? 네. 자, 좋습니다. 자, 그런데 사업가가 되기 쉬워요, 어려워요? 사업가 되기 어렵죠. 우리가 생각하는 삼성의 이건희 회장 되기 어렵다고요. 어렵죠? 스티브 잡스 되기 어려워요. 이런 전통적인 사업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업가가 되는 방법도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 그 사업에 올라타는 방법이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올라탈 수 있죠? 그 회사의 주주가 되는 방법이에요. 주주가 되는 방법. 그러면은 내가 좋아하는 회사에 올라탈 수 있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회사에 올라타려면 주식을 사야 돼. 주식을 사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그러면 그 돈을 벌려면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그렇죠. 아유, 감사해요. 아주 잘 따라오고 계세요. 노동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힘이 없다고 얘기한 노동을 통해서만 사업이 가능해요. 이해되세요? 잠깐 옆에서 아멘 소리 나온 것 같아요, 지금. 할렐루야. 세 번째 방법이 있어요. 세 번째. 사업가 말고 세 번째, 투자자. 투자자는 뭘 통해서 돈을 벌죠? 자, 노동자는 시간과 공간, 사업가는 사람, 투자자는요? 돈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을 투자자라고 해요. 맞죠? 그러면은 그 돈 어디서 나요? 노동. 정답입니다. 노동. 우리는 다들 사업가가 되는 꿈을 꾼단 말이죠. 투자자가 되는 꿈을 꿔요. 그런데 사업가가 되는 방법, 투자자가 되는 방법은 오로지 노동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믿으시나요? 네. 아멘 안 나오네요. 네. 오로지 노동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요. 여러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금을 물고 태어났어. 사업을 물고 태어났어. 이 자리에 안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용히 나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은 현재 내 위치, 내가 누구인가, 나는 노동자라는 거. 그러면 이 노동을 통해서 가장 빠른 부의 추월 차선을 타야 되는데 그 방법은요, 노동을 통해 사업가가 되고 투자자가 되는 이 로드맵을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면 되는 거예요. 맞나요? 네. 자, 경제적 자유를 위한 로드맵은 노동을 통해서 결국 사업가가 되고 투자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보다 더 빠른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제가 한번 먼저 해볼게요. 알려주세요.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 샐러드 마스터라는 직업을 선택하기 전에 아마 여러분들은 이 이사분면에 있었을 거예요. 직장인, 월급쟁이, 맞나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거기서 어디로 오셨냐면 영업으로 오셨어요. 자아 영업, 맞나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한정된 보상, 한정된 소득을 받고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다가 거기에 갈증을 느끼셨고 샐러드 마스터라는 곳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업을 선택하신 거라고요. 맞나요? 그러면 이 영업을 통해서 그 다음 단계로 여러분들이 가셔야 할 곳이 바로 사업가라는 모델이에요. 맞나요? 여기에 계시는 지사장님들처럼. 그 다음 지사장님들의 다음 로드맵이 어딜 것 같아요? 투자자예요. 사업을 통해서 성공하신 분들은 투자자로서의 로드맵을 반드시 가져갑니다. 건물을 세우실 거예요. 임대소득을 받으실 겁니다. 월세를 받으실 거예요. 시세 차익을 내실 겁니다. 사옥을 지으실 거예요. 이게 우리가 경제적 자유로 가는 N자형 로드맵이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우리가 매우 어렵고 힘들어요. 힘듭니다. 고통스러워요. 여러분들 영업 재밌어요? 아, 재미없으세요? 여기서 나왔습니다. 여기서 재미없다고 여기서 제가 봤어요. 매우 어렵고 힘들어요. 고통스럽습니다. 전 세일즈 14년 했잖아요. 세일즈가 쉽나요? 남의 주머니에서 돈 가지고 나오는 게 쉬워요? 어디 쉽게 돈이 나오나요? 어려워요.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어려운 거 알고 이 일 선택하셨잖아요. 맞아요? 왜 선택하셨어요? 바로 그 경제적 자유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답은 하나라는 거예요. 매우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견디고 인내하고 반드시 해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MBTI 많이 하시죠? 여기 I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E다. E 손 들어봐요. E. 저는 내리세요. 저는 제가 I인지 E인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제 적성을 일에 맞추기 때문에 그래요. 일을 내 적성에 맞추는 게 아니에요. 내 적성을 그냥 들이부어야 돼. 내가 E인지 I인지가 뭐가 중요해요? 오늘 내 처자식이 굶고 있는데. 안 그래요? 경제적 자유를 위한 로드맵을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그 MBTI 내 적성이 남이 정해준 그게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내가 내성적인지 외향적인지가 왜 필요해? 내가 지금 당장 먹고 사느냐가 문제인데.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적성을 일에 맞춰야 돼요. 적성을 일에 맞춰야 된다고요. 샐러드 마스터에 내 적성을 그냥 맞추세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통스럽더라도 견디고 인내하시라고요. 왜? 그것이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사업화의 유일한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익숙하지 않아요. 당연히 익숙하지 않죠.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면 편안하게 24시간 앉았다 일어나도 한 달 뒤면 월급 꼬박꼬박 나오죠.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근데 이 일은요, 마감이 끝나면 또다시 시작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해야 된다고요. 쉬워요, 이게? 익숙하지 않다고요. 어려워요. 싫어해도 돼요.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니까 견디고 해내야 되는 거예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저는 의무라고 생각해요. 이보다 더 빠른 경제적 자유의 길이 있다면 제게 알려달라고요. 그거 가지고 제가 강의해 볼게요. 저한테 알려주세요.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자고요. 리크루팅 강의하러 와가지고 서론이 좀 길죠? 내가 누군지 알아야 돼. 그래야 이 일을 지속할 수 있어. 되게 중요해요. 리크루팅하는 방법은 뒤에서 알려드릴게요. 노동의 가치.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한 달에 90일에 3030 아까 봤는데 그쵸? 30회씩 시연회 하는 거 이게 쉬운 일이냐고요. 어렵죠? 어렵죠? 여러분들이 하는 이 노동 가치가 얼마나 큰지 제가 한번 수치화해 볼게요. 아까 그걸 달성하니까 무료로 사은품 이렇게 받으신 것들 봤어요. 근데 그것보다 가치가 더 커요. 여러분들의 노동의 가치. 제가 수치화 시켜볼게요. 이 한자 혹시 아세요? 맞춰보실래요? 네? 안다면서요. 누가 안다고 했어요? 아시면 맞춰야죠. 뭐예요? 모르구만. 누가 안다 그랬어요? 자, 이 한자는 화폐 단위예요. 뭐일 것 같으세요? 좋아요. 억자입니다. 억자. 좋아하시죠? 억소리 나게 좋아하시잖아요. 이 억자의 한자 뜻풀이. 와, 이게 나와야죠. 억의 한자 뜻풀이는요, 사람이 뜻을 이룰 수 있게 해주는 최소 단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뜻을 품었는데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러분 가짜는 1억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1억이. 여러분들 뜻을 품었는데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1억이 없어서 그래요. 왜? 1억을 모으는 과정이 쉬워요? 어디 쉽든가요? 어렵죠? 어렵단 말이죠. 경제적 자유를 이룬다는 게 뭐예요? 뜻을 이루는 거잖아요. 뜻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경제적 자유의 출발이 어디서 시작된다는 뜻이에요? 억이라는 거예요. 지금 수중에 1억 있으신 분? 현찰로 1억 있으세요? 있어요? 여러분들이 고객님들 초청해가지고 앞에서 이 쿠킹 클래스 시연을 하는데 주머니에 한번 1억 넣어놓고 시연해보세요. 힘 들어가겠죠? 힘 들어가지 않을까요? 상상해봐도 즐겁지 않으세요? 호주머니에 1억 넣어놓고 시연 한번 해보시라고요. 얼마나 즐거워요. 자존감 올라가지 않겠어요?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노동으로 1억을 버는 게 빠를 것 같으세요? 투자로 1억을 버는 게 빠를 것 같으세요? 자, 여기까지 얘기하면 다 투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힌트를 조금 더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자로 1억을 벌어야 돼요. 이자로 1억이 나와야 돼요. 연이율 1%입니다. 은행에 얼마 넣어놔야 돼요? 아니 1% 1억에 얼마 넣어놔야 돼요? 얼마? 1조요? 1조? 1조면 1%면 10조가 나와야죠. 1억이면 얼마예요? 100억을 넣어놔야 여러분들이 연이자 1%가 1억인 거예요. 자, 그럼 질문을 다시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자로 1억 버는 게 빠를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올 한 해 열심히 1년 동안 일해서 1억 버는 게 빠를 것 같으세요? 감사합니다. 1억을 여러분들이 버는 게 훨씬 빨라요. 100억이 없으니까 정답이에요. 100억을 은행에 넣어놔야 1억이 또박또박 나오잖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잘 들어봐요. 여러분들이 연에 1억을 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연 1억. 있잖아요. 손 들지 마세요. 발 들어보세요. 한 20분 드셨어요. 자, 연에 1억을 번다라는 건 은행에 잔고 100억을 넣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은행에 잔고 100억을 넣어놔야 1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의 가치, 내 하드웨어, 내 몸뚱이가 살아있다는 거. 오늘 내가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노동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짜리라고요? 100억짜리예요. 100억짜리. 이 노동의 가치가 이해가 되세요? 이 얼마나 지금 저 몸뚱이 얼마짜리예요 지금? 저는 좀 더 해요. 저 좀 셉니다 저는. 이 몸뚱이가 얼마짜리냐고.
그래서 여러분들 샐러드 마스터에서 건강한 거, 영양소 파괴되지 않는 거 먹는 이유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몸뚱이 지키려고, 노동하려고. 맞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운동하고 건강관리 하시고 몸을 지키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내 하드웨어. 내 하드웨어가 일할 수만 있다면, 시간과 공간을 제공할 수만 있다면 연 1억을 버는 연봉 1억자가 은행에 100억을 넣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노동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 하루하루 시간을 낭비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몸뚱이는 100억짜리라니까요. 여러분들 막 시연을 대충 하시면 안 돼요. 정성을 다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100억짜리의 시간을 쓰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노동의 가치가 그만큼 커요. 얼마나 큽니까? 시간을 대충 함부로 써야겠어요? 하루가 24시간이에요. 잠자는 시간 8시간. 우리가 100년으로 계산하면 3분의 1이에요. 여러분들 곰은 아니잖아요. 뱀은 아니잖아요. 근데 100년 동안 30년을 주무세요. 30년을. 맞아요? 30년의 가치가 얼마예요? 1년에 100억이라니까? 3천억이에요. 3천억. 3천억. 3천억을 까먹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러면 어떤 노동을 할 것인가? 이 100억짜리 하드웨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될 노동은 딱 이것밖에 없어요. 샐러드 마스터의 사업의 특징인데요. 제가 이 책을 들고 가서 이틀 동안 공부했어요, 진짜. 형광펜 쳐가면서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 몰라, 진짜. 제 강의료가 2년 전에 동결됐어요, 동결. 강의료가 안 올렸어. 동결된 거면 저 이 강의 준비하면서 강의료를 올렸어야 됐는데 이런 생각 들 때 2년 전에 가격을 그대로 받고 있어요, 지금.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샐러드 마스터 사업은 일반적인 전시 판매 방식이 아니라 뭐라고 나와 있죠? 직접 판매 방식. 제가 쓴 거 아니고 여러분들의 교재에 나와 있어요. 교재 읽어보셨어요? 네. 직접 판매. 제품의 기능에 관한 설명과 함께 시연을 해야 돼요. 시연. 이 감동적인 시연. 이게 노동이라는 말이에요. 노동. 시간과 공간을 투입하는 거. 직접 판매 시연. 또 하나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노동에 대해서 다 정의를 해놨어. 누가 쓴지 모르겠어요. 책 누가 주신 거죠? 본사에서? 네. 본사에서 이렇게 딱 정해놨어. 또 두 번째 노동이 있네. 뭐라고 나와 있어요? 팀빌딩, 리크루팅이라고 나와 있네.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하는 노동은 딱 두 가지예요. 직접 판매 플러스 리크루팅입니다. 우리의 노동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밖에. 맞네. 이렇게 나오시죠. 두 가지. 우리가 노동에 집중해야 할 것은 딱 두 가지 코어입니다. 리크루팅 또는 직접 판매. 맞아요?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파이프라인 우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네. 그래요? 안 해도 되겠어요? 해볼게요. 준비했는데 또 하지 말라면 서운하죠? 또? 네. 파이프라인 우화 제가 한 2만 번 정도 얘기한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얘기해가지고. 자, 이탈리아에 파블로와 브루노라는 두 젊은이가 살고 있었어요. 파블로와 브루노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들의 이름을 노동자와 사업가로 이름을 바꿔보겠습니다. 제가 각색한 거예요. 자, 이탈리아 중부 작은 마을에 노동자와 사업가라는 두 젊은이가 살고 있었어요. 자, 이 두 젊은이는 직업이 없었어. 직업이. 네. 그래서 일자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이장님께서 이들에게 일자리를 제안해요. 그 일자리가 뭐였냐면 산에 있는 샘에서 물을 양동이로 길러다가 마을까지 운반하는 일이었어요.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되게 어려운 일일 거예요. 그쵸? 그런데 이 두 젊은이는 이 자리에 대한 제안을 받자 너무 기뻤어. 왜냐하면 오랜 시간 동안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찾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자리를 흔쾌히 수락을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해요. 밤낮 쉬지 않고 365일 열심히 일한다고요.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경제적인 자유를 위한 일부의 실현들을 점점점 만들어 나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날 이렇게 1년, 2년, 3년 계속 물을 기르다 보니까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굉장히 힘들었겠죠? 손도 트고 발도 트고 허리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손 들어보세요. 지금 나는 손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저도 그래요. 저도 서 있는 것도 힘들어. 왜 이렇게 힘들지 모르겠어. 힘들어요. 힘들죠? 여러분들도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어. 노동자도 힘든 거야. 힘들어. 1년, 2년, 3년, 5년, 10년 평생 일을 잘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힘들어. 그래서 사업가가 노동자한테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 그러지 말고 우리 산에 있는 샘에서 파이프라인을 마을까지 한번 연결해보는 이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해보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사업가가 하게 됩니다. 그때 노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 바로 노라고 얘기해요. 노라고.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시연을 통해서 많은 고객들을 유치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 세트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 지사장님이 오셔서 야, 우리 그러지 말고 산에 있는 샘에서 마을까지 파이프라인을 한번 구축해 보자라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노라고 대답한 거예요. 노. 자, 사업가는요. 노동자가 노라고 했지만 사업가는 잘 들어보세요. 그 전에 하고 있었던 노동, 산에 있는 샘에서 물을 기르는, 양동이로 물을 기르는 그 일을 계속 지속해요. 노동자와 똑같은 강도로 계속 지속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남들이 쉬는 동안, 남들이 자는 동안, 남들이 일하지 않는 동안, 남들이 여행 가는 동안에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심히 짓습니다. 빨리는 안 만들어져요. 그런데 차곡차곡 하나씩 쌓아가는 거예요. 자, 그 시간 동안 노동자는 더 많은 돈을 벌었어요. 왜? 사업가가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있는 동안에도 더 많이 팔았어. 마침내 노동자는 경제적 자유를 잃었다라는 착각 속에서 흥청망청 돈을 쓰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우려했던 일이 일어나겠죠. 노동자에게도 그 변화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허리도 휘기 시작하고 어깨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하루에 12개씩 양동이를 옮기다가 8개로 줍니다. 6개로 줄어요. 그러면서 소득이 절반으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연을 하루에 10개를 하다가 5개로 줄고 3개로 줄어드는 일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겠죠. 일어나겠죠. 이게 바로 노동의 한계라는 거예요. 노동자가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한계.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돈을 버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에요. 한계점. 자, 그럼에도 사업가는요, 마침내 파이프라인을 완성합니다. 파이프라인을 완성해요. 오래 걸렸어요. 1년, 3년, 5년, 10년이 걸렸지만 마침내 파이프라인을 완성을 해요. 그런데 이 파이프라인이 완성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잠잘 때에도 물이 흘러요. 내가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에도 물이 흘러. 24시간 물이 흘러요. 이게 파이프라인입니다. 이게 바로 리크루팅이라는 거예요. 리크루팅. 너무 좀 억지로 짜맞춘 것 같으세요? 그래요? 이게 리크루팅이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600개의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부럽죠? 600개의 파이프라인. 자, 당연히 소득이 절반으로 줄었죠. 양동이의 개수가 줄어들고 하루 나르는 횟수가 12번에서 6번으로 줄었으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소득이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는 건 하루 24시간 파이프라인에서 물이 흐르죠. 신속해요. 아주 깨끗해요. 당연히 노동자의 소득은 불안정해지고 결국 노동자는 해고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저가형 노동들의 대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 사업가는요, 소득이 더 다양해져요. 이웃마을에서도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달라고 하죠. 전국 지사에서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달라고 연락이 오는 거예요. 나는 작은 마을에서 비즈니스를 시작했지만 어느새 보니까 전국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국에 46개의 지사들을 오픈하고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있네요. 소득이 다양해지겠어요? 안 다양해지겠어요? 다양해지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되게 바쁘게 사시죠? 하루하루 정말 열심히 살지 않아요? 근데 왜 이렇게 바쁘게 열심히 살아도 가난할까요? 죄송합니다. 가난하다라는 표현을 써서. 왜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하루 24시간을 꼬박꼬박 시간을 써서 노동을 하는데 왜 우리는 부자가 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가난할까요? 이유가 뭐예요? 노동자로만 사니까? 정답입니다. 그게 노동자가 가지고 있는 한정된 24시간을 쓰기 때문에 그래요. 일의 양이 많아야 부자가 된다라면, 잘 들어보세요. 일의 양이 많아야 부자가 된다라면 더 많이 일하는 사람이 부자가 돼야 돼요. 맞나요? 그런데 신은 하루 24시간을 똑같이 공평하게 주셨단 말이죠. 맞나요? 그러면은 내가 가진 시간의 한계라는 게 있어요. 노동자가 가지고 있는 한계와 똑같은 거예요. 몇 시간? 24시간. 더 많이 일하려면 여러분들이 하루 10시간 일할 걸 15시간 일하면 돼요. 아니, 20시간 일하면 됩니다. 아니, 21시간만 일하세요. 3시간만 주무시고. 그런데 하루 이틀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일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걸 여러분들이 365일, 10년, 50년 동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가능하겠죠. 그것이 바로 시간이 가진 한계성이에요. 그러면 월 1억을 버는 사람은 단순히 시간을 많이 써서 노동의 양, 일의 양을 늘리는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뭐 어떤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죠? 주어진 시간에 더 많이 버는 방법을 고민해야 돼요. 이게 효율이라는 거예요. 효율. 그게 뭐죠? 그게 뭐예요? 리크루팅. 내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사업화가 되는 가장 첫 걸음은요, 내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고 다른 사람의 24시간을 쓸 수 있어야 돼요. 600명의 24시간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1000명의 24시간을 쓸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노동이 가진 한계, 시간이 가진 한계를 추월할 수 있는 부의 추월 차선이에요. 자, 우리가 커피집을 운영하는 오너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커피집을 제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최대 매출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매출을 극대화하려면 뭐라고요? 많이 팔아야 되죠. 그쵸? 정답이에요. 딱 두 가지입니다. 가격을 높이 팔든지 많이 팔든지. 맞나요? 그런데 커피 가격이 아메리카노 4,100원이에요. 오늘 매출 한번 내가 오늘 한번 땡겨 봐야겠다. 커피를 제가 8,000원에 팔 수 있나요? 안 되죠. 커피 값은 고정해 볼게요. 매출을 극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팔아야 돼요. 맞나요? 많이 팔아야 돼요. 맞죠? 자, 우리 샐러드 마스터의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출을 극대화하려면 어떻게 해요? 제품의 가격을 높은 걸 팔든지 많이 팔아야 돼요. 똑같죠? 똑같잖아요. 그죠? 제품 가격 한번 볼까요? 이렇게 쫙 브리핑 되어 있죠. 네. 비싼 거 팔면 되죠? 셰프 세트 판매하시면 돼요. 2천만 원. 10만 원짜리 20개 팔지 말고 200개 팔지 말고 2천만 원짜리 하나 팔면 되는 거예요. 가능하냐는 거예요. 어렵겠죠? 그러면 가격은 고정해 볼게요. 결국은 뭐예요? 가격을 고정한다라고 하면 많이 팔아야 돼요. 많이 팔아야 됩니다. 그래야 매출 극대화할 수 있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들의 지갑이 두둠해지겠죠? 그러면은 많이 판다는 게 뭐예요? 활동력이잖아요. 활동력. 맞아요? 활동력, 액티비티 많이 움직여야 돼. 시간을 많이 써야 돼. 우리는 시간이 돈이니까. 맞아요? 그러면 이 활동력이 결국 뭐예요? 그렇죠. 시연이에요. 시연. 저는 이걸 시연을 안 봤으면 저는 이거 몰랐을 거야.
근데 저는 시연을 보고 이 포인트를 찾았어. 야, 리크루팅의 출발점은 시연이다. 리크루팅의 출발점은 시연이에요. 맞아요? 맞나요? 시연 없이 절대 컨설턴트가 될 수 없습니다. 시연을 통해서 제품을 구매하지 않은 사람이 절대 제품을 판매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저희는 제품을 판매하기 전에 입사가 가능해요. 이게 저희가 다른 갭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입사가 가능합니다. 근데 입사에서 코드 제일 먼저 나오면 뭐부터 하는지 아세요? 본인 계약부터예요. 본인 계약부터. 본인 계약부터 시킵니다. 가족 계약부터 시켜요. 왜 시킬까요? 아니, 내가 내 것도 설계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남 걸 설계하냐고요. 똑같은 개념이라고요. 내가 시연을 통해서 감동이 돼야 돼. 그리고 이 일에 대한 비전을 그 시연이라는 2시간의 과정 동안 느껴야 돼. 단 한 번도 우리 지사장님이 저한테 클로징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시연하는 2시간 내내 입에서 막 바바리 도는 그 내내 제 머리에는 사야 돼. 이게 계속 클로징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 클로징이 된다니까요. 실제로. 제 머릿속에는 얼마지? 이런 생각이 계속 든다고요. 직접적으로 한마디도 제게 클로징을 하지 않으셨지만 그 시연이라는 과정이 계속 클로징이에요. 무엇을 클로징해요? 제품 구매에 대한 클로징, 이 잡에 대한 비전이 계속 클로징 되는 거예요. 아, 나도 한번 해볼 수 있겠는데? 이 제품을 지금 사줄 사람이 내 주변에 누가 있지? 2시간 내내 생각난다고요. 맞아요? 결국은 시연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자, 아까 앞에 나와서 그 블루 자켓 입으신 분 어디 계시죠? 우리가 대수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저분이 리크루팅을 가장 많이 할 확률이 높습니다. 진짜예요. 지사님 한번 보세요. 저분이 리크루팅 가장 많이 하실걸요? 왜냐하면 시연을 가장 많이 하셨기 때문에. 내가 시연을 100회 한다. 그 중에 50명이 제품을 구매하고 그 중에 10명이 컨설턴트가 된다라고 하면 내 타율은 몇 프로예요? 10%. 그러면은 100명을 시연해서 10명이 컨설턴트가 된다면 내가 100명의 컨설턴트를 리크루팅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연을 1000명 하면 되죠. 이게 타율이에요. 이게 대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시연을 많이 해야 돼요. 리크루팅을 잘하려면 일단은 시연입니다. 그리고 제품을 판매하는 단계까지 무조건 가야 돼요. 그래야 컨설턴트로서의 리크루팅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면은 우리가 시연을 하려면 대상은 딱 4명입니다. 지인? 맞아요? 소개? 개척? 세미나? DB. DB는 뭔지 알죠? DB는 고객의 정보를 사올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광고를 통해서. 인스타나 페이스북, 네이버 같은 광고 매체를 통해서 DB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통해서 결국은 활동력을 높이는 거죠. 시연을 많이 하는 거예요. 시연을 많이 하는 거.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 하루 최대 시연 몇 번까지 해보셨어요? 나 5번 이상 해봤다. 안 되죠? 그건 진짜 저도 알아요. 제가 해보니까 안 되겠더라고. 안 돼. 절대 안 돼. 왜냐면 한 번 한 번에 정말 퀄리티 있는 정성이 들어가더라고요. 정성이. 제가 그 시연에 갔다 온 소감을 이따 적어놨거든요. 저는 감동이었어요. 감동. 내가 살면서 이런 대접을? 마치 오마카세 온 느낌? 정말로. 하루 최대 몇 번? 2번 정도가 최대 아니에요? 3번. 와우. 아침, 점심, 저녁. 맞나요? 3번. 자, 저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동의 한계라고 봐요. 노동의 한계. 3번 정해져 있죠? 여러분들 5번 하고 싶다고 밥을 5끼 먹을 수는 없잖아. 정해져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이 노동으로 최대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한계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걸로 경제적 자유 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니까요. 불가능해요. 이걸로 경제적 자유 안 돼. 어떻게 100억 갈 거예요? 경제적 자유 100억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많은 매출 가려면 크게 해보세요. 리크루팅 하셔야 됩니다. 사람을 모집하든지 기계를 개발해서 내 시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 시간을 24시간을 쓰셔야 된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리크루팅, 팀빌딩. 맞아요? 네. 자, 이게 팀빌딩이고 리크루팅이고 이제 사업화에 대한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몇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기 다 이제 비슷한 컨설턴트예요. 왜 제가 여기에 입사를 해야 되고 왜 제가 여러분에게 제품을 구매해야 될까요? 한번 알려주세요. 제가 여러분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 제가 볼 때는 우리 이상희 지사장님 빼고 다 똑같아요. 그쵸? 저는 이상희 지사장님을 아니까. 나머지 다 똑같잖아요, 저한테. 그냥 사람. 맞죠? 근데 제가 누구를 골라야 돼요? 아니, 이상희 지사장님 빼고. 여러분들이 골라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만약에 이걸 선택해야 되는 이유가 제품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제품. 자, 저는 이 시연을 듣기 전까지 316 티타늄이 뭔지 몰랐어요. 316 티타늄을 누가 알겠어? 여러분이 알지? 난 몰라. 내가 뭐 살면서 냄비에 후라이팬에 관심을 가져봤겠어요? 마트에서 구매도 안 해봤어요, 저는. 집에 있는 거 그냥 썼지. 구매 안 해봤다니까요? 저는 뭐 호일이 벗겨지는지도 몰랐어. 벗겨지면 그냥 벗겨진 대로 썼단 말이죠. 제가 제품의 차이를 알겠어요? 모르죠. 그러면 서비스의 차이. 여기 여러분들 이렇게 계시는데 여러분들 다 서비스 잘해준다고 할 거 아니에요. 차이가 느껴져요? 서비스 다 잘해준다고 할 거 아니에요. 뭐 한 달에 한 번씩 방문해서 막 쿠킹 서비스 막 해주실 거예요? 막 요리 비법 같은 거 막 알려주시고 그럴 거예요? 서비스 될 수 있죠. 근데 누구는 안 해준다고 안 할 거예요. 분명히 다 잘해준다고 얘기할 거라고요. 무슨 얘기냐? 제품만으로, 서비스만으로는 독자적인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독자적인 가치가 없어. 가격 저항선을 뚫고 누군가에게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판매를 하려면 그 이외의 독자성이 반드시 필요해요. 제품이나 서비스 자체에는 독자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비슷하고 다 똑같아. 나는 316 티타늄을 여기 와서 알았다니까. 그러니까 그냥 샐러드 마스터와 홈플러스의 냄비가 전시돼 있다면 나는 제품의 차이를 모를 거예요. 아무리 자세하게 설명서에 써 있어도 몰라. 여러분들을 만나기 전까지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독자적인 가치가 없어, 제품 자체에는. 자, 아무리 내가 멋진 시연의 장소를 가지고 있어. 갔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저희 사무실보다 한 10배는 예쁘더라고. 부러웠어. 사무실이 너무 예뻐서. 시연하는 이렇게 간판을 달아도 독자적인 가치가 필요해요. 그것만으로는 2%가 부족하다. 2%가 부족해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독자적인 가치가 뭘까요? 어머? 어디서 나왔죠? 뭐라고요? 크게! 박수 한 번만 주세요. 네. 자, 독자성은요. 나예요, 나. 한번 크게 따라해 보실래요? 요렇게 가슴 한번 3번 치면서. 네. 독자성은 납니다, 나. 전 세계 60억 인구 중에서 유일한 나 같은 애가 2명이 없는 게 천만다행이잖아. 유일한 나인 게 천만다행이잖아. 그렇잖아요. 유일한 나. 이게 차별화예요. 차별화. 그러면 제품과 서비스를 뛰어넘어서 뭘 해야 되냐면 제품과 서비스를 나한테 투사해야 돼. 나한테. 그래서 나로 새로운 브랜딩을 창출하는 것. 이게 퍼스널 브랜딩이에요. 퍼스널 브랜딩. 맞아요? 대한민국에서 퍼스널 브랜딩을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진짜예요. 퍼스널 브랜딩, 맨날 얘기하는데 이게 뭐야? 이거예요. 유일한 나, 독자적인 나로 지금 내가 시장에 나가면 별 볼 일이 없어. 봐봐요. 제가 뭐 별 볼 일 있나요? 없어. 머리는 희고 얼굴은 노띠나고 독자적인 가치가 없어. 여기에 뭘 투사하는 거예요? 316 티타늄을 여기다 투사하는 거예요. 샐러드 마스터, 건강이라는 브랜딩을 나한테 투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만들어? 새로운 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냥 나로는 별 볼 일 없어. 하지만 제이어스 총괄이라는 600명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관심을 갖고 나를 찾아주고 나를 불러주고 나를 써주네. 이해되세요? 내가 빠지면 안 돼요. 나 없는 샐러드 마스터. 뭐라고요? 나 없는 샐러드 마스터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거. 내가 있어야 돼. 내가. 자, 그러면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네? 워렌 버핏. 틀렸습니다. 자, 엘빈 토플러예요. 미래학자죠, 미래학자. 돌아가셨어요. 부의 미래 제3의 물결 쓰신 분이에요. 되게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10년 전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10년 전에. 뭐라고? 21세기는 국가와 기업이 아니래요. 대한민국? NO! 독일? NO! 샐러드 마스터? NO! 뭐다? 개인의 힘이 증가한대요. 개인의 힘. 여러분 자체의 힘이 증가한다니까요. 시장 구조는 무너졌습니다. 이제 기업이 회사가 판매 안 해요. 판매 누가 해요? 여러분들이 하잖아. 여러분들이 곧 기업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곧 국가인 거예요. 맞아요? 그 자리를 이제는 네트워크가 대신한다니까요. 네트워크가 뭐예요? 나로 파생된 네트워킹. 나, 신경렬이라는 사람의 뿌리를 통해서 파생되는 여러 개의 네트워킹이 있을 거예요. 이것이 국가와 기업을 대신한다고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나로 결국 우리가 고객에게 선택을 받아야겠죠. 컨설턴트로서 또는 제품을 구매하는 구매자로서 선택을 받아야 됩니다. 자, 나를 브랜딩해서 고객에게 선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두 가지가 있어요. 빵야와 빵끝이라는 빵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이름만 보고 브랜딩만 보고 한번 골라보세요. 어느 빵집이 더 끌려요? 빵야. 누구는 빵끝. 그쵸? 질문 다시 해볼게요. 빵야와 빵끝. 이름은 틀린데 맛도 똑같고 가격도 똑같고 제품도 똑같고 서비스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뭐 선택하시겠어요? 빵끝? 왜죠? 이뻐서. 그렇죠? 그런데 로고까지 똑같다. 뭘 선택하실 것 같아요? 빵야? 선택이 어렵겠죠. 다 똑같다면 선택이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남는 건 여러분들의 취향만 남는 거예요. 취향만. 맞죠? 다 똑같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취향만 남아요. 그러면은 그 취향을 결정하는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겁니다. 익숙함과 관계성이라는 거예요. 관계성. 결국 고객들은 익숙하고 관계성이 깊은 곳에서 나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들을 선택하는 거, 제품을 구매하고 컨설턴트가 되는 것은 나라는 사람과의 익숙함과 관계성을 통해서만 선택이 된다고요. 이게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 수많은 마케팅의 대가들이 이야기하는 정석이에요. 정석. 여러분들이 화법이 뛰어나서 엄청난 언어의 연금술로 고객의 마음을 흔드는 건 아주 미세한 차이입니다. 잠깐의 마음은 요동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마도 가격 저항에 계속 걸리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은 그 저항선을 뚫는 방법은 익숙하고 관계성이 깊도록 고객을 관리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걸 샐러드 마스터 회장님은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왠지 아세요? 그 관계성을 형성하는 게 시연이에요. 시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 강의 준비하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온라인 판매가 안 되죠? 왜 온라인 판매가 안 되게 막아놓은지 아세요? 온라인 판매로는 가격 저항이 극복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관계성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시연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엄청난 관계성 형성이 됐거든요. 관계성 형성이 됐어요. 저는 가격 저항이 없기 때문에 바로 구매를 할 사람이라고요. 그러면은 무조건 우리는 이 시연이라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익숙함과 관계성이, 친밀성이 계속해서
생성이 되도록 하는 게 결국은 리크루팅의 핵심입니다. 그걸 회장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시연이라는 오프라인 과정을 통해서만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제가 어제 느꼈어요. 그제. 공감하세요? 네. 자, 시연이라는 관계성을 통해 신뢰를 쌓아가는 게 컨설턴트로서의 첫 출발점이다. 그래서 저는 트리거, 나비 효과라고 들어보셨어요? 아주 작은 나비의 날개짓으로 태풍을 일으킨다는 뜻이에요. 이게 나비 효과죠. 그럼 리크루팅을 폭발하게 하는 뇌관, 이 장치가 뭐냐? 뭘까요? 뭘 것 같으세요? 시연입니다. 시연이 그만큼 중요할 것 같아요. 시연. 자, 지난 한 달 11월 시연 몇 회 하셨어요? 10회 이상 하셨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까 블루 자켓은 들지 마시고요. 시연 10회 이상 하셨다. 한 분 계시네요. 두 분 계시네요. 네. 시연. 이게 리크루팅의 가정인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연을 통해서 제품을 구매한 사람이 결국은 리크루팅의 타겟이 된다는 거예요. 자, 시연을 통해 제가 느낀 점이에요. 저는 대접받았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365일 배민과 함께 살아갑니다. 몸이 딱 그렇게 생겼잖아요. 배민처럼. 아니에요? 어제, 그제 제가 밥을 먹기 위해서 2시간을 이렇게 그 식탁에 앉아 있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정말로. 딸랑딸랑딸랑 거리는 소리, 밥이 구워지는 소리, 그리고 그 옆에서 닭이 익는 냄새. 제가 이런 냄새를 살면서 언제 맡아봤지? 추억에 막 젖어드는 거예요. 정말로. 정말로요. 전 뭘 느꼈냐면 여러분들 타겟을 여성으로 잡지 마세요. 여러분들 코어 타겟은 남성입니다. 요즘 남편들이 집에서 밥 잘 못 먹어요. 딸랑딸랑 거리는 소리와 김이 모락모락 막 익어가는 소리, 그리고 그 자리에서 냄비의 뚜껑을 열고 막 지어진 쌀을 이렇게 올리는데 와, 진짜 눈물이 날 것 같아. 진짜 밥알이 입에서 막 돌아. 하나도 안 뭉쳐 있어. 밥알이 막 입에서 돈다고요. 밥이 왜 이렇게 달아? 이렇게 단맛을 제가 처음 느껴봐요. 밥은 쓰잖아. 저는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철통에다가 밥이 한 공기가 나오잖아요. 3분의 1밖에 못 먹어요. 밥이 물려. 몸이 딱 봐요. 못 먹게 생겼잖아. 못 먹어, 밥을. 하루에 2끼 겨우 먹습니다. 밥을 잘 못 먹어요. 위에서 소화가 안 돼. 뭐 과민성 증후군도 있고 막 위염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그날 제가 밥을 거의 한 공기 반을 먹었어요. 옆에 제가 저희 지점장 한 명을 데려왔는데 대표님 밥을 이렇게 잘 드신 적을 처음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처음 감동을 뛰어넘어서 여기 써 있죠. 굉장히 편안함을 느꼈어요. 2시간 동안 제가 정말 오마카세 같은 느낌이었던 거죠. 요리를 해서 제 앞에 이렇게 갖다 주는데 저는 와이프한테도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다니까요. 진짜 감동. 너무 찐 감동. 거기다가 나오는 음식이 막 3분 요리가 아니잖아요. 오뚜기 요리가 아니잖아요. 카레를 먹었는데 태어나서 그렇게 맛있는 카레를 처음 먹어요. 제가 야채를 안 좋아하게 생겼잖아요. 카레를 3번을 말아 먹었어요. 저한테 쪄주신 야채 있잖아요. 왜 이렇게 달아요? 제가 공부는 해서 알아요. 이게 다 좋은 거라는 거. 다 먹었어요. 양배추가 그렇게 잘 씹혀. 당근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건강식. 와, 힐링 자체였어요. 힐링. 제가 정말 바쁘게 살잖아요. 근데 그 2시간이 핸드폰을 한 번도 안 열었어요. 처음이에요. 저는 핸드폰을 계속 들고 살거든요. 잠들기 전까지 들고 산단 말이죠. 블루라이트에 완전히 노출돼 있어요, 저는. 네. 그런데 2시간 동안 핸드폰을 안 보고 완전한 힐링, 쉼을 얻었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정말로. 더구나 너무 간편해. 이렇게 요리가 간편했나? 20분이면 뚝딱 차려져 버리더라. 밥도 익어버리고 닭도 익어버리고 웬만한 것들 요리가 다 돼요. 그리고 접시에다가 그렇게 이쁘게 차려주는데 이게 오마카세지 뭡니까? 저는 정말 감동이었어요. 너무 편안했고 감사해요.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자, 그럼에도 구매가 즉시 일어나지. 그럼에도. 왜 그럴까요? 가격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저는 이걸 두 가지로 정리해 봤어요. 일단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구매를 할 수 있어요. 하고 싶고 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우리 지사장님께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시연을 우리 와이프가 꼭 듣게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이 시연을. 왜냐면 제가 오늘 사서 갈 수 있어요. 들고 가면 딱 냄비로 밥 맞기 딱 좋잖아요. 안 그래요? 와이프가 밥을 해야 안 해요. 안 하는데 후라이팬으로 딱 밥 맞기 딱 좋죠. 바꿔와. 안 봐도 뻔하잖아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필요성을 몰라. 니즈를 모른다니까요. 니즈를 일으키려면 반드시 시연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집으로 와달라. 집에 가면 와이프랑 장모님 계시니까 집으로 와달라고 했어요. 이거 다 싸서 올 수 있대. 제가 한 거 똑같이 해주세요. 다 가능하대요. 오시면 구매하는 거예요. 필요성을 알아야 쓰니까. 시연해달라고 했어요. 고민 중에 어떤 세트를 살까? 셰프는 좀 많을 것 같고 클래식을 살까? 마스터를 살까? 고민 중인 거죠. 그런데 옆에 함께 왔던 지점장 바로 구매가 일어나지 않았어. 끝나고 가면서 물어봤어. 어땠어? 너무 좋았대. 느낀 감정? 저랑 거의 흡사해요. 거의 감동을 받더라고. 남자들은 그래요. 이런 대접을 돈 내고도 받기 어려운데 이걸 그냥 해준다? 부담? 전혀 못 느꼈어요. 왜냐면 한 번도 저를 클로징하지 않으셨거든요. 진짜로. 근데 책을 읽어보니까 써있대요. 클로징하지 말라고. 시연 때 부담 주지 말라고 써있던데요. 회장님이 그렇게 써놓으셨더만. 맞죠? 저는 그 감동을 그대로 받았어. 그런데 그 2시간 내내 저는 클로징을 받은 거라니까요, 사실. 너무 구매하고 싶었으니까. 그런데 우리 지점장한테 물어보니까 너무 좋았대. 근데 왜 구매 안 했어? 라고 물어봤죠, 제가. 물어봤더니 가격이 비싸대요. 가격 저항이 있는 거예요, 가격 저항이.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고민을 했죠. 사무실에 들어가서 이걸 뚫어야 된다. 가격 저항을 뚫어야만 이분들의 리크루팅이 일어난다. 제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왔는데 일단 자,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게 있어. 고객의 구매 심리 4단계. 이거는 고객의 구매 심리를 먼저 이해해야 돼. 왜 바로 즉시 구매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걸 먼저 이해해야 돼. 내가 죄송합니다. 황현진 강사님 불러서 화법 배웠는데 바로 구매가 안 일어나네? 유명한 강사들 다 불러다가 클로징 배우고 거절 처리 배웠는데 바로 구매가 안 일어나. 약간의 타율을 높일 수 있는 확률은 좋아요. 하지만 구매가 일어나지 않는 건 일단은 고객의 구매 심리가 그래요. 10명 중에 6명은 일단 구매할 생각 없습니다. 이걸 인정해야 돼. 10명 중에 6명은 별 니즈가 없다니까요. 지금 니즈가 없는 사람을 앉혀놓고 니즈를 주는 것부터 시작한 거예요. 즉시 구매가 일어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해야 돼. 첫 번째는 맞죠? 두 번째, 10명 중에서 2명은요. 그때서야 내가 쓰고 있는 냄비가 이거 진짜 갖다 버려야겠네. 이거 진짜 큰일 나겠다. 맛도 파괴되고 영양소도 파괴되고 이거 코일도 벗겨지니까 발암물질도 생기겠네. 이거 먹다가 곧 뒤지겠네. 이걸 깨달아야 돼. 이걸 깨달아야 돼. 그 사람이 2명밖에 안 돼. 10명 중에. 10명 와야 2명이 그걸 깨닫는다고요. 확률적으로 그렇다니까? 맞아요. 분명 타율 맞을 거예요. 그 중에 1.5명은요. 야, 안 되겠다. 바꿔야겠다. 바꿔야 되는데 뭔가 서칭을 해요. 냄비가 어디가 좋지? 샐러드 마스터라는 데 들었는데 이게 맞나? 서칭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보다 똑같은 재질에 더 싼 건 없나? 이렇게 비교해봐요.
비교해본다니까요? 안 할 것 같죠? 저는 안 해요. 저 절대 안 할게요. 고객은 한다고요. 그게 2명. 그 마지막 0.5명. 저 같은 사람 당장 구매할 사람. 1명밖에 없어요. 10명 중에. 1명밖에 없다니까요. 10명에야 1명이 그 자리에서 바로 즉시 구매가 일어나요. 이게 고객의 구매 심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 인정해야 돼. 여러분들이 뭐 시연을 잘못해서가 아니야. 자책하지 마. 그 자체가 감동이라니까요. 너무 좋았다니까. 믿으세요. 여러분들 자책할 필요 없어. 너무 잘하고 있어요. 너무 좋아. 제품 뛰어나요. 하지만 고객의 구매 심리가 아직 비교 단계가 안 온 거고 즉시 구매를 일으킬 만한 니즈라는 단계가 안 온 거예요. 안 온 거야. 이거 인정해야 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즉시 당장 구매할 타겟, 저 같은 사람을 집중해야 될까요? 아무 니즈가 없는 60%에 집중해야 될까요? 자, 대부분의 사람은 저를 찾아요. 둘 다 다 해야 돼요. 둘 다. 그러네요. 그러네. 둘 다 해야죠. 다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코어 타겟은 하위 80%예요. 하위 80%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여기에 시간과 비용을 안 써요. 왜 안 쓰냐? 즉시 구매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즉시 구매가 일어나는 사람만 찾아서 포커싱, 타겟 리크루팅, 타겟 제품을 판매하는 세일즈를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경쟁이 아주 치열해요. 반대로 아무런 니즈가 없는 80%는요. 경쟁이 없습니다. 경쟁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다?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관계성을 형성하기가 쉽다. 좋다. 결국은 그 관계성은 시연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80%의 고객을 잘 관리하면 이 사람들이 구매를 일으킬 때 비교 없이 구매한다라는 거. 저와 같이 비교 없이 충성 고객이 돼서 구매에 이른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고객의 구매 심리 4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하위 80%. 아마 여러분들 하위 80% 지금까지 집중 안 하셨을 거예요. 하위 80%라면 시연을 해야 할 사람이 있고 시연을 했는데 제품 구매가 일어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제품은 구매했는데 컨설턴트가 안 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현재 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 여기.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관계성이라는 것을 통해서 구매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이 관리를 해야겠죠. 맞나요? 맞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2번째. 이렇게 익숙한 곳에서 관계성이 깊은 사람에게 일어난다는 것. 2번째가 바로 가격 저항이라는 겁니다. 가격 저항. 비싸죠? 인정해버리세요. 야, 그거 안 비싸.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비싼 거 인정해버리라고. 그런데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제가 어제 밤을 샜거든요. 마지막에 알려드릴게요. 가격 저항을 극복하는 방법. 제가 이걸 PT를 하는데 박수가 1명이라도 안 나온다. 제가 강사료 환불하겠습니다. 제가 보면서 감동을 받아버렸어요. 야, 이건 미쳤다, 진짜. 진짜? 대한민국에? 야, 대단해. 내가 감동을 받았네? 자신 있어요. 박수 제가 볼 겁니다. 한 분이라도 안 나오면 아직 말고요. 네. 마지막에 넣어놨어요. 마지막에 넣어놨습니다. 가격 저항을 결국은 가격 때문에 안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격 저항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 뒤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리크루팅 해야 되는지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그래도 한 가지는 좀 알려주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뜬구름 잡는 얘기, 두리뭉실한 얘기 싫어하거든요. 뭔가 방법을 제시해야 되잖아요. 제가 현업에 근무하고 있으니까 그럼 저는 리크루팅 어떻게 했는지 가장 좋은 방법, 바로 실행할 수 있는 방법. 여기는 허들이 너무 높은 거예요. 뭐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뭐 온라인상에서 뭔가를 할 수가 없어. 그리고 허들이 높다 보니까 유일하게 제가
한 가지를 딱 들고 왔어요. 아주 디테일하게 가져왔으니까 오늘 바로 실행해 보세요. 자, 바로 이 단계로 우리가 리크루팅의 프로세스가 일어나는데 결국은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 프로스펙팅에 집중해야 돼. 후보자를 발굴해야죠. 고객을 발굴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제일 어렵다고요. 여러분들이 자꾸 데리고 와야 되는데 데려올 사람이 없는 거야. 이제 지인도 끝났고 소개도 안 나오고, 그쵸? 그래서 후보자 발굴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시연의 장소에 내가 모르는 불특정의 사람들을 앉혀놓을 건지 그거 알려드릴게요. 자, 후보자 발굴입니다. 먼저 세 단계가 있어요. 지인, 연고, 소개, 개척 시장 있겠죠? 이렇게 세 가지의 프로스펙팅 시장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거. 자, 그 중에 만약 지금 내가 가망 시연 후보자가 50명이 없다. 그러면은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프로스펙팅에 집중하라라고 썼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모든 활동을 멈추시면 안 돼요. 하시면서 같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양동이로 물을 기르면서 파이프라인도 같이 구축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 먼저 연고 시장 한번 볼게요. 이 장점은 뭐냐? 리크루팅 성사율이 높아요. 지인이기 때문에 높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약간은 부담스럽죠. 데려오기가 부담스러운 단점이 있고요. 자, 먼저 우리가 지인들 같은 경우는 인맥사슬을 한번 그려보는 게 되게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의 주변인들을 한번 백지에다가 그려보시라고요. 해보셨어요? 오늘 돌아가셔서 꼭 바로 실행해 보세요. 없다라고 하지 마시고 오늘 돌아가시면 백지에다 나를 쓰고 주변에 누가 있는지 연고들을 쭉 한번 그냥 이름을 적어 보시라고요. 그 다음에는 그것을 이제 엑셀 파일에다가 프로젝트 100이라고 이런 어떤 양식들에 맞춰서 리스트를 쭉 한번 적어 보세요. 이게 후보자 발굴입니다. 쭉 적어 보세요. 저희 보험사에서는요, 한 달에 일을 시작하기 전에 생명수라는 걸 작성합니다. 자, 우리는 매일 마감을 치잖아요. 그쵸? 그럼 다음 달 또 만나러 갈 사람이 있어요? 아니, 한 20년 해보세요. 있겠냐고. 사돈의 8촌까지 다 해먹었는데 있겠어? 없겠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생명수를 작성하는데 월 초에 킥오프 때 다 앉아요. 그리고 이번 달에 만날 사람에 대한 리스트를 쫙 적습니다. 그 타겟 리스트는 어떻게 줬냐? 지난달에 만났는데 계약이 안 된 사람, 지난달에 만났는데 거절된 사람부터 리스트를 쭉 적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달 활동 프로젝트 100 리스트에 이름을 넣어놓고 한 명씩 스케줄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첫 달에 하루를 시작하는 킥오프 미팅이에요. 똑같이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리스트를 한번 쭉 적어보는 거예요. 내가 만날 사람이 과연 누가 있는지. 이렇게 쭉 적어보는 거죠. 그리고 지사별로 한번 체크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시연을 했는데 제품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의 리스트 적어보시라고요. 엄청 많죠? 별로 없나요? 많죠? 적어보시라고. 한 번 하고 끝이 아니라 적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한 관계성 프로젝트를 해야겠죠. 지사별, 지부별로 하셔야겠죠. 크리스마스 이벤트 하셔야겠죠. 다시 한번 초대하는 거예요. 한 번 닭고기 먹였는데 안 되네? 클로징이 안 돼? 그러면 그 다음 장어 먹여야죠. 한식 먹였으면 프랑스로 한번 먹여줘봐야죠. 중식도 한번 먹여보고. 이게 관계성이 깊어지는 거잖아요. 그쵸? 지사별, 지부별 프로젝트를 해보라는 거예요. 타겟 리스트 다시 적어서. 그래서 리터치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 또 제품 구매 후에 컨설턴트가 안 된 사람들을 모아서 세미나 해야겠죠. 비전 제시해야겠죠. 또 컨설턴트 중에서 팀 증원이 안 된 사람 있죠. 제품을 잘 팔아서 컨설턴트는 됐는데 컨설턴트 중에서 증원이 안 돼요. 있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저한테 보내시면 됩니다. 제가 코칭해 드릴게요. 저한테 오세요. 이런 식으로 타겟 리스트를 적고 리스트화를 꼭 해봐야 돼요. 그래야 내가 놓친 사람이 없이 한 분 한 분을 다 컨택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소개. 여러분들 소개 잘 받으시니까 이 부분은 그냥 짧게 소개자의 영향력에 의해서 그 소개가 성사율이 결정이 되는데 여기서의 대상 시기는요. 시연을 받은 대상자에게 시연 후에 꼭 반드시 하셔야 돼요. 네. 저도 소개 요청을 받았습니다. 우리 지사장님한테. 근데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소개가 해주고 싶더라고요. 제가 소개가 해주고 싶어요. 그 자리에서 구매가 안 이루어진 사람은요, 더 소개 욕구가 생겨요. 왜냐하면 빚진 마음, 대접받았네? 맞죠? 그래서 소개를 반드시 시연할 때 요청하셔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계속 반복적으로 하셔야 돼요. 수시로 소개 요청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개척입니다. 이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인은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소개는 이렇게 해보시는데 결국은 개척. 모르는 사람들을 리크루팅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방법은 제가 리크루팅의 유인 모델 10가지로 체계화하고 이론화해서 실제 현재 지금 제가 코칭 과정을 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제가 4주 과정으로 굉장히 비싼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10가지의 유인 모델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 중에 한 가지, 바로 채용 사이트를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실제로 저는 이 채용 사이트에서 200명이 넘는 설계사들을 리크루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자, 채용 사이트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이트, 여긴 좀 알아야 돼. 사람이 자쿠, 레인크루트, 알바몬, 알바천국, 당근, 리멤버. 요 정도는 좀 알아야 됩니다. 요 정도. 이력서를 직접 열람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력서를 열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고 내지 마시고 이력서를 열람하는 방법이 있다고요. 자, 인크루트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기업 서비스로 로그인하시면 인재를 검색할 수 있어요. 인재. 그러면 여기에는 불특정 다수의 인재들이 있어요. 이 인재들을 제가 지금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기업 서비스에 들어가셔서 인재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직종, 경력, 직책, 지역, 상세 검색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코어 타겟에 맞게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한번 선택해 봤어요. 영업직으로 나이 25세에서 43세, 여자, 남자, 서울 강서구, 인천 연수구, 인천 부평구 이렇게 해가지고 타겟을 딱 잡습니다. 그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 인재가 120명이 나와요. 이 조건에 맞는 인재가 120명 나왔죠. 그럼 이 120명의 이력서가 이렇게 올라와요. 이력서가. 보이세요? 네. 그러면 이 이력서는 연락처와 사진이 공개가 안 됩니다. 연락처와 사진이 공개가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걸 열람을 해야겠죠. 위에 연락처 확인이라는 버튼이 있는데 이걸 누르면 유료예요. 그래서 100건, 500건, 1000건, 1500건, 2000건 이렇게 이력서를 열람할 수 있게 유료로 구매하는 겁니다. 제가 연락처를 확인을 누르면 이력서 한 건을 구매한 거예요. 그러면 한 건이 소진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연락처를 확인하고 그 다음 포지션을 제안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이거는 공고가 아니에요. 어디에 노출되는 게 아닙니다. 나와 너밖에 몰라. 연락처를 확인을 하면 이게 열려요. 이름, 사진이 열립니다. 오른쪽에 보이시죠? 이제 사진도 보시고 연락처가 열리면 그 다음에 바로 연락하는 게 아닙니다. 오른쪽에 포지션 제안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포지션을 먼저 제안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리크루팅을 하려고 하는 컨설턴트에 대한 포지션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포지션 제안을 할 때 뭐라고 쓰셔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사무실이라고 하나요? 지사. 그 쿠킹을 시연하는 곳이 지사라고 하죠. 그러면은 지사에 방문할 때 이 사람들이 이 쿠킹 클래스 시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어떤 문구들을 작성해 가지고 포지션에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제안을 하는 겁니다. 포지션에 제안을 하게 되면 이게 가요. 그리고 포지션 제안에 제가 원하는 문구를 여기다 작성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쿠킹 클래스 시연에 대한 안내장을 작성하셔가지고 여기다 넣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그게 개인한테로 날아가요. 문자로 날아가고 이메일로도 날아가고 이 잡코리아 인크루트 알람으로도 개인에게 발송이 됩니다. 포지션이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와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 포지션이 뭔지 확인을 해보겠죠. 그리고 포지션을 수락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고 응답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거 다 드릴 테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그 내용이 여기 나와요. 제가 포지션 제안한 사람인데 읽지 않은 사람, 읽은 사람인데 대기 중 수락한 사람, 또 거절한 사람 이렇게 포지션을 제안하게 되면 나온다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읽지 않는 사람한테는 다시 재발송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읽은 사람한테는 어떻게 하겠어요? 포지션 제한을 읽고 수락한 사람에게는 전화해서 약속 잡으면 되겠죠. 그쵸? 이게 첫 번째예요. 쿠킹 클래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샐러드 마스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게 약속을 잡는 방법, 수락한 사람 첫 번째. 두 번째, 수락을 안 했어요. 수락은 안 했고 거절도 안 했어. 또 거절했어. 이런 사람들은 연락처는 공개는 돼 있어요. 수락은 안 했지만. 그럼 그 사람들의 DB를 버리기 아깝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콜을 하는 거예요. 콜을. 제가 지금 콜 해볼게요.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 콜 스크립트까지 준비했으니까. 준비 많이 했어요, 저. 여보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여보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누구누구님 되시나요? 잡코리아 인크루트 이력서 통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전화드린 곳은 샐러드 마스터고요. 누구 지사장, 누구 대표입니다. 잠시 통화 괜찮으신가요? 현재 구직 중인가 재직 중이신가 물어보시고. 왜냐면 이력서에는 구직 중이 아니고 이미 재직한 사람들도 이력서가 안 내려가고 올라가 있어. 그래서 설명 다 했는데 저 재직 중이에요. 이러면 꽝! 그러니까 물론 그 사람들도 여기는 타겟이 될 수 있어. 왜냐면은 재직하면서도 얼마든지 이 잡을 할 수 있고 또 구매할 수 있는 구매 여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쵸? 상관없다는 거죠. 샐러드 마스터라는 회사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샐러드 마스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15초 정도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회사에서 상반기 채용 설명회를 진행하는데 누구님을 초대하고 싶어서 연락드린다. 이력서를 보니 뭐뭐뭐님이 저희 회사 CCC 직무. CCC가 뭐예요? CCC 제가 만들었어요. 쿠킹 클래스 컨설턴트. 어때요? 죽이죠? 쿠킹 클래스 컨설턴트. CCC 직무와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 그래서 CC 시연회, 쿠킹 클래스 시연회에 꼭 참석하셔서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전화하는 거죠. 빠른 속도로 이렇게 넛지로 클로징. 넛지 기법 뭐 설명하고 싶은데 시간 없으니까 안 할게요. 툭툭 찔러보는 거예요, 그냥. 1차 거절 처리 나오겠죠. 근데 여기 뭐라고 나왔냐? CC는 직접 요리한 음식을 드시면서 함께 참여하는 시간이래. 너무 부담 없어. 너무 좋을 것 같아. 함께 시연에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면접도 보는 절차인 거죠. 그래서 식사하지 말고 와. 오면 밥 먹을 거야. 이런 느낌 저는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바로 양자택일로 클로징 하는 거죠. 목요일 3시, 5시 언제가 좋니? 1시, 5시 언제가 좋니? 이렇게 클로징 하는 거예요. 거절 처리 나오겠죠. 거절 처리 나오겠죠. 이거는 한번 돌아가셔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렇게 거절이 나오면 이렇게 거절 처리하는 거예요. 직무에 대한 생각해 볼게요. 직무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거절 처리하는 화법들을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자, 이렇게 약속을 잡아요. 그러면은 우리 지사로 방문을 하겠죠. 자, 그때도 몇 가지 좀 팁이 있어요. 보통 우리 이제 보험 설계사 같은 경우는 약속을 10명을 잡습니다. 오기로 해요. 다 오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 와요. 노쇼가 한 80% 납니다. 노쇼가 80% 나요. 미리 얘기하는 거는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놀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제가 이걸로 몇 명 뽑았다? 200명 뽑았다. 꾸준히 지속적으로 반복하셔야 돼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을 찾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보험사에 입사하게 된 게 이 전화를 받고 입사했어요. 제가 육군 장교로 군 복무 제대하고 사람인의 제 이력서로 올려놨는데 누가 나한테 전화를 했어. 그게 한연호 이사님이죠. 한연호 이사님. 저를 이력서를 보고 전화를 주셨고 제가 보험사에 첫 발을 내딛는 게 바로 14년 전이에요. 저 같은 사람 한 명 잡으면 600명 리크루팅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안 놀라시네. 제가 잡코리아 출신이에요. 잡코리아 출신. 어떤 사람이 나와 인연이 될지 모릅니다. 하시라고요. 그런데 10명을 잡아도 2명밖에 안 와. 그쵸? 그래서 문자를 발송을 잘해야 돼요. 자, 오늘이 월요일이다. 약속을 잡았어. 수요일로 잡았습니다. 오늘 전화 끊고 문자 안내 발송해야겠죠. 우리 지사 주소부터 뭐 간단히 뭐 참고해야 될 내용, 이렇게 뭐 지도 이렇게 해가지고 오실 때 어떻게 오시고 막 뭐 밥은 먹지 말고 이런 내용들 막 안내 문자 보내야 되잖아요. 약속 잡힌 직후에 바로 한 번 보내고 다음 날 한 번 보내고 마지막 날 당일 날 한 번 또 보내는 거예요. 똑같이 컨트롤 CV에서
그런데 안 와요. 약속 시간이 2시입니다. 2시까지 열심히 재료 다 썰어가지고 시연을 준비했는데 안 와버려.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 그러면은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을 해야 돼. 그게 바로 뭐냐면 문자를 똑같이 보내다가 한 2시간 전에 다른 문자를 보내야 돼요.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하는 확인 문자. 어떻게 보내면 될까요? 어떻게 보내면 될까요? 제가 어디서 강의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씻었냐? 이렇게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씻고 있냐? 뭐 이렇게 보내라. 너무 웃겨가지고 제가 빵 터졌는데 비슷해요. 이런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yes, no가 아닌 뭔가의 질문에 대한 오픈형 답안을 줄 수 있는 질문을 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질문을 하죠. 자차로 오세요? 대중교통으로 오세요? 한 2시간 전에 물어봅니다. 문자로. 그런데 답이 안 온다. 노쇼일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계속 기다릴 수 없잖아요. 전화를 하든지 또 답 올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차로 갑니다. 대중교통으로 갑니다. 미리 문자로 답장을 주겠죠. 그 문자를 받으면 그때부터 이제 시연 준비를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시면 이제 여러분들 전문가잖아요. 시연하시면 되죠. 결국은 프로스펙팅, 부르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툴들을 활용하셔서 해보시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전화는 결국은 전화를 통해서는 약속 잡기가 돼야 돼요. 간결하고 빨리 끊어야 돼, 빨리. 너무 장황하게 설명하시면 안 됩니다. 셀러스 마스터 전화로 5분 설명하시면 안 돼요. 오셔서 시연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냥 전화의 목적은 그냥 만남을 위한 약속 잡기가 전화의 목적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 이거 다 이론인데 이거 드릴 테니까 이론을 보세요. 결국은 그 다음이 이제 초의 상담, 초의 면담인데 이게 바로 시연이라는 과정이에요. 시연을 통해서 이 모든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아이스 브레이킹 이루어지죠. 내 소개, 우리 지사님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내 소개 하시죠. 그리고 내 소개 하실 때 원래 무슨 일을 하셨고부터 쭉 하시더라고요. 너무 잘하시잖아요. 회사 소개하시고요. 그 다음 사업 설명, 시연을 통해서 쫙 하시는 거죠. 이게 결국은 초의 면담, 결국 시연에 다 들어있는 과정이라는 거고, 그 다음 이제 클로징과 프레젠테이션인데, 자, 이런 뻔한 이론들은 여러분들 그 참고 자료를 보시고, 자, 이제 제가 가격 저항을 극복하는 마지막 클로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딱 시간 맞는 것 같아요. $600 핸드폰을 제가 10만 달러에 오늘 팔아볼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60만 원짜리 핸드폰을 제가 여러분에게 1억에 팔아볼 겁니다. 혹시 구매하실 분 있으세요? 미치지 않고서야 구매하실 분 없겠죠? 그런데 제가 스토리텔링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매할 의사가 생기시는지 안 생기는지 한번 봐보세요. 자, 이 이야기는 러셀 브레슨, 혹시 이분 아세요? 오, 누가 아세요? 그쵸. 마케팅 설계자라는 책을 쓰신 그 러셀 브런슨이라는 이제 작가이면서 또 기업의 이제 대표이신 분이에요. 이제 이분이 실제로 이런 대강당에서 많은 회원들을 모시고 바로 이렇게 후킹을 한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구매한 이 $600짜리 아이폰을 10분 안에 10만 달러에 팔아보겠다. 이렇게 후킹을 던지는 거죠. 앉아있던 사람들이 와,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가능할까? 라는 호기심을 갖게 하는 후킹. 맞나요? 마치 제가 500만 원짜리 이 클래식 세트를 5억에 팔아보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걸 과연 어떻게 팔까라고 제게 관심과 집중을 주게 하는 기법. 이게 이제 후킹이죠. 자, 이 휴대폰에는 전자책과 오디오북이 들어있대요. 이 전자책은요, 10년 동안 7억, 8억 정도를 투자해서 온갖 강좌를 들었고요. 그 중에 최고 강좌들을 이 핸드폰 안에 넣어놨어요. 이 60만 원짜리 핸드폰 안에는 대략 10억 정도의 강좌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 휴대폰에는 강좌 제목이 줄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은 이제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절판된 강좌들이에요. 희소성, 가치 있죠. 자, 지난 10년마다 컨설팅 일 해준 사람들의 DB,
목록이 다 있는 거예요. 유명 인사들의 이름, 연락처, 이메일 주소가 다 담겨 있어요. 그런데 그걸 쓸 수 있게 해주겠대요. 최소 한 번 이상의 전화를 통해서 러셀 브런슨이 추천해줬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겠대요. 이 휴대폰을 구매한 사람에게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거죠. 그 다음, 이 휴대폰에는 앱이 들어있는데 그 앱에는 그동안 러셀 브런슨이 들은 초고급 과정을 듣는 그 채널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접속번, 아이디와 비번을 드릴 테니 써라. 그 안에는 여러 가지 홍보 카피 문구부터 마케팅과 관련된 세일즈 퍼널도 있고요. 연 구독이 아닌 이것들을 평생 구독할 수 있는 회원권을 드리겠대요. 가치가 점점 올라가죠. 이거는 60만 원짜리가 아니네. 그냥 깡통 핸드폰이 아니었어. 엄청난 것들이 핸드폰 안에 소프트웨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안에 마지막으로 여러 앱이 있는데 회사를 설립할 때 당시에 모든 매뉴얼이 다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극비죠, 극비. 근데 이 매뉴얼을 다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해주고요. 실제로 러셀 브런슨의 순자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내용까지 이 안에 다 들어있대요. 자, 다시 이제 러셀 브런슨이 질문하는 거죠. 이 휴대폰을 1억에 사실 분이 있나요? 혹시 있으세요? 자, 여기는 없을 수도 있어요. 여기는. 하지만 그날 그 강좌를 들으신 대부분의 사람들이 1억에 손을 들었어요. 사겠다. 그래서 경매에 붙입니다. 2억 손들어요. 3억 손듭니다. 얼마까지 간지 아세요? 18억까지 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정확하지 않아요. 어떤 강좌를 들어보면 7억까지 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실제로 팔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실제 경매에 붙이자 1억 이상의 가격에 사람들이 손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자, 이것은 세상에 어떤 상품도 판매할 수 있는 비밀 공식인데 바로 세 가지 공식이에요. 이 세 가지 공식을 이해하시면 되는데 아이폰을 앞으로 10분 안에 10만 달러에 팔아보겠다. 이거는 바로 후킹이에요. 후킹. 많이 들어봤죠? 후크, 긁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후킹. 그 다음 뭐죠? 두 번째 단계. 스토리예요. 스토리. 이 핸드폰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라는 것들의 스토리를 풀면서 고객에게 뭘 줘요? 이 핸드폰의 가치를 인지시키는 거예요. 가치를 인지시켰다. 마지막은요. 클로징합니다. 이 핸드폰의 가치는 얼마짜리? 100만 달러. 아, 죄송합니다. 공 하나가 빠졌네요. 10만 달러예요. 100만 달러. 이 휴대폰의 가치는 10억의 가치가 있어요. 10억의 가치. 그런데 이 10억짜리 핸드폰을 얼마에 팔겠다고요? 단돈 1억에. 이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다 손을 들어요. 내가 사겠다. 내가 사겠다. 자, 느낌이 오세요? 가치가 가격의 10배 이상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물건을 팔 때 가격의 저항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아세요? 할인해 주려고 했을 거예요. 어떻게든 내가 가지고 있는 가격을 깎아서 할인해 줘. 500만 원짜리 세트 할인해봤자 여러분들 얼마나 할인해 줄래요? 뭐 10만 원 할인해 주실 거예요? 20만 원 할인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뭐 반값에 주실 건가요? 대부분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이 가치를 높이는 게 아니라 가격을 다운시켜요. 그래서 자꾸 할인을 합니다. 할인을 해요. 그래야 판매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역발상으로 한번 해보자는 거죠. 러셀 브런슨은 어떻게 팔았어요? 가치를 10배 이상 높여버렸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가치를 어떻게 높이겠어요? 가치 어떻게 높이겠어요? 제가 지금부터 가치를 한번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클래식 세트를 한번 판매해 볼게요. 561만 원. 이 가치를 제가 수치화해 봤습니다. 먼저 후킹해 볼게요. 비인지 상태예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냄비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당신의 주방에 있는 평범한 냄비가 당신과 가족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후킹이에요. 대부분의 냄비는 단순히 음식을 조리하는 도구로 여겨지지만 재료와 방식에 따라 음식을 더 건강하고 맛있게 혹은 그 반대로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단순한 요리를 예술로 바꾸는 냄비를 상상해 보세요.
평범한 냄비와는 차원이 다른 특별한 냄비가 있다면 어떨까요? 맛, 향, 그리고 건강까지 고려한 진정한 프리미엄 냄비를 소개합니다. 후킹입니다. 그 다음 스토리예요. 인지시켜야겠죠. 이 냄비는 왜 특별할까요? 이 냄비는 전 세계 최고 요리사들이 사용하고 추천하는 기술과 재료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단 한 번의 구매로 평생 사용할 수 있는 내구성, 독일의 첨단 기술력, 그리고 건강을 지키는 316 티타늄 무독성 소재만을 사용합니다. 저는 평범한 냄비로 시작했습니다. 몇 년 전 저는 저렴한 냄비로 요리를 하며 살았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냄비가 망가지고 음식이 기대에 못 미쳤죠. 맛이. 그러던 어느 날 진정한 프리미엄 냄비의 가치를 알게 됐죠. 그것은 요리의 맛을 개선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제 삶의 질을 바꿨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냄비로 삶이 변화됐습니다. 가족의 식사 퀄리티가 달라지고요. 건강이 개선됐다는 후기를 듣는 순간 이 냄비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어요. 이렇게 스토리 인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구매 제한을 하는 거예요. 가치를 높이라고 했죠. 이 냄비가 제공하는 샐러드 마스터의 냄비의 가치는요.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건강, 그리고 두 번째는 맛, 영양소, 세 번째 수명, 오래 쓰는 내구성, 그리고 고급스러운 외관, 디자인, 이렇게 4가지로 제가 가치를 만들어 보았어요. 자, 가치를 10배 이상으로 올렸던 이 휴대폰과 같이 저는 샐러드 마스터의 클래식 세트를 어떻게 가치를 올렸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이에요. 건강, 먼저 건강입니다. 당신의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보험이라는 거예요. 샐러드 마스터는 보험이에요. 보험.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보험입니다. 보험이라고 생각해 보셨어요? 왜냐? 이 티타늄 무독성 소재로 제작돼서 유해물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저가 냄비는 중금속 유해 화학물질이 침투할 가능성이 있어. 실제로 우리는 매일매일 먹고 있는 거죠. 저도 먹었고. 얼굴이 왜 이렇게 늙나 봤더니 이것 때문인 것 같아. 머리가 왜 이렇게 변하나 봤더니 이것 때문인 것 같아. 냄비 하나로 병원비를 아끼자. 평생 건강한 삶을 보장받자. 수천만 원의 병원비를,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데 그냥 수천만 원이 아니라 수치화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저가 냄비로 코팅이 벗겨지는 불량 소재를 사용할 경우에 자, 고혈압, 심장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왜? 납에 노출이 되면요. 당연히 아이들은 학습에 장애가 오겠죠. 신경에 손상이 옵니다. 두 번째, 카드뮴, 암 유발해요. 암. 세 번째, 갑상선 질환까지 오게 돼요. 어떤 냄비를 쓰면요? 코팅이 벗겨지거나 저가형 불량 소재를 사용할 경우 이런 위험에 노출이 된다고요. 자, 그러면 신장 질환으로 인해 우리가 투석을 한번 받을 때 1회당 30만 원, 1회당 30만 원, 연간 150회 하면 총 비용 얼마예요? 연간 4,500. 연간 4,500. 근데 이게 1년으로 될 것 같으세요? 최소 5년 해야 돼요. 5년 동안 얼마 들어가요? 2억 5천. 심각성을 모르네. 저만 알아요? 고혈압 및 심혈관 질환. 약물 치료 및 검진 비용만 연 150만 원이 들어가요. 입원 및 수술 비용 합병증으로 500만 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세 번째, 암. 항암 치료 1회당 300만 원, 연간 6회 하면 연 1,800만 원이 들어가요. 3년에서 5년은 치료해야 되죠. 9천만 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골다공증. 골다공증. 연 100만 원. 있으시죠? 연 100만 원. 수술 입원하면 500만 원. 간. 연간 200만 원. 박수 안 나오네요. 박수. 연간 입원 치료 1,000만 원. 자, 이 중증 질환은 연으로 계산했을 때
총 7,250만 원의 의료비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클래식 세트 하나 장만하는 거예요. 7,250만 원의 보험을 가입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따봉! 좋습니다. 이런 거 좋아요. 그런데 10년 동안 치료를 해야 한다면 얼마가 들어요? 의료비 7억이 듭니다. 치료비. 자, 반대로 여러분들이 냄비 하나 바꿔요. 얼마 써요? 40년 씁니다. 맞나요? 40년 써요. 더 써요? 죄송합니다. 50년만 쓰세요. 바꿔요. 50년 뒤에는. 50년 쓰면 곱하기 5 해보세요. 얼마요? 50억입니다. 50억. 57은 35, 40억이네요. 클래식 세트 하나로 40억의 보험을 드는 거예요. 이게 비싸요? 비쌉니까? 이렇게 싼 걸 왜 안 사세요? 왜 안 사지? 이게 끝이 아닙니다. 계속해 볼게요. 박수 안 나오네요. 네. 가족의 건강 비용이 절감이 돼요. 자, 영양소가 파괴되잖아요. 저가형 냄비를 쓰면. 그쵸? 90% 이상이 날아간다며. 먹어보니까 그래요, 진짜. 미네랄이 없어. 죽은 채소를 내가 먹고 있더라고. 그런데 한번 보자고요. 그렇게 되면 감기, 피로, 만성질환. 왜 그렇게 채소를 먹어도 내가 감기에 걸리는지 이제 알았어. 왜 그렇게 내가 건강을 챙긴다고 먹어도 감기가 걸리고 왜 만성 피로야? 항상 몸이 무거워. 자, 알고 봤더니 참, 냄비에 문제가 있었네. 이놈의 냄비. 확 다 부셔버려야 돼, 있는 거. 자, 우리가 그래서 영양제로 보충하잖아요. 영양제. 한 가족, 한 가구당 월 10만 원. 에게 더 써요. 더 씁니다. 더 쓴다고. 1년이면 120만 원 써요. 120만 원. 더 써요. 1년에 500만 원 쓴다니까요. 근데 클래식 세트가 비싸요? 50년의 영양제를 지금 사시는 건데 비싸냐고. 박수 치려면 다 같이 치세요. 10년 동안 1,200만 원. 와, 이게 비싸냐고요. 이거 안 사면 이해가 안 가네. 또 있어요. 외식비가 절감이 됩니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배민만 있어요? 저는 오마카세 온 느낌이라고 했죠. 자, 한 가구당 외식비가 월 50만 원. 맞아요? 나가서 먹잖아. 나가서 먹으면 좋아요? 좋긴 하죠. 날마다 드셔보세요. 저처럼 365일. 밥이 물린다니까요. 밥이 똑같아요. 물려요. 소화가 안 됩니다. 소화가 안 돼. 맨날 누룽지 찾아요. 누룽지. 식당 가면. 누룽지 달라 그래. 김치에다 말아 먹어요. 막. 외식비. 저처럼 20년 내성이 생긴 거야. 집밥이 그리워요. 얼마나 제가 감동을 받았겠어. 그러니까. 그런데 외식비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연간 6천만 원 줄일 수 있습니다. 10년 동안 6천만 원 줄일 수 있어요. 연간 1,200, 600. 또 있어요. 음식물이 안 생겨. 왠지 알아요? 안 타. 버리는 게 없어. 안 익어서 안 버려. 잘 익어. 띠링띠링띠링띠링 울려. 익었다고 알려줘. 맞춰놓고 잠깐 다른 일 보면 돼. 타이머 맞춰놓고 시간 되면 알아서 꺼져. 탈 일이 있어 없어. 버릴 게 없는 거야. 음식물 낭비 월 3만 원. 연애 36, 10년이면 360. 박수 주세요. 예. 이러니까 내가 잠을 못 잤지. 잠을. 또 얼마나 이거 준비하느라 어려웠겠어요. 자, 봐봐요. 자, 영양소 보존으로 인해 절감 1,200, 외식비 6,000, 음식물 360만 원. 결국은 총 가치가 얼마예요? 7,560만 원. 연애. 거기에 수명 교체 비용 2억. 50년 쓰면 2억. 이거 디테일하게 제가 해오려다가 도저히 시간이 안 돼서 못 해왔어요. 이거 필요하면 제가 해드려요? 해드려? 생각해 볼게요. 2억.
내구성 8,250만 원의 가치가 있어요. 수익, 이 일을 통해서 컨설턴트가 되면, 지사장이 되면, 지부장이 되면 약 1억 5천만 원의 가치가 또 추가로 생겨요. 이 세부적인 수치들은 제 머리로는 계산됐지만 준비는 안 해왔어요. 이걸 다 합치면 얼마요? 5억 8천만 원짜리를 지금 560만 원에 주겠다는데 지금 안 사? 박수 안 친 사람 너무 많은데요? 사야죠. 가치가 100배 이상인데. 가치가 100배 이상이라고. 이걸 안 사요? 안 사는 사람 한번 저한테 데려와 보세요. 사야 되죠. 반드시. 그래서 제가 시연을 마치고 돌아가는 우리 고객님들께 예쁘게 한번 A4 용지에다가 이걸 한번 작성해서 가실 때 주면 어떨까. 저 갈 때 이렇게 카탈로그 주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걸 한번 넣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만들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5억 8,060만 원의 가치를 단 561만 원에 당신의 삶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당신이 지금 손에 넣을 이 냄비는 단순한 주방 도구가 아닙니다. 건강을 지키고 맛을 완성하며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삶의 품격까지 높이는 최고의 투자입니다. 맞나요? 7,250만 원 이상의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건강보증, 보험인 거예요. 거기에 7,560만 원에 달하는 외식비, 영양소 보존의 경제적 혜택까지 있어요. 거기다가 평생 사용할 수 있는 내구성과 아름다운 디자인, 세대를 이끌어가는 가치, 당신의 주방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 316 티타늄. 이게 몸에도 넣는다면서요, 수술할 때. 이 몸에 이렇게 이로운 걸 왜 몰랐을까? 왜 몰랐을까? 여러분들의 사명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람을 살리는 일인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일. 제가 하는 일도 사람을 살리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이 암센터에서 여러분들에게 상 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암 발병률을 낮추는 데 기여한다면 여러분들 상 받으셔야죠. 561만 원은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5억 이상의 가치를 당신의 손에 쥐게 하는 기회야, 기회. 샐러드 마스터를 구매하는 순간 당신은 단순히 요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가족의 미래에 투자하는 겁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가족의 건강, 행복, 그리고 삶의 품격을 위해 지금 바로 샐러드 마스터를 소유하세요.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단 하나의 선택이 바로 지금 당신 앞에 있습니다. 너무 감동이야. 너무 감동이야. 제가 감동이 됐어. 정말로. 클로징 할게요. 만약 물건을 팔고 싶은데 못 판다. 그거는 당신이 물건을 싸게 보일 정도로 그 가치를 설명을 못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물건이 비싸게 보이게만 자꾸 판매를 하니까 자꾸 할인을 해주는 거예요. 싸게 보이게 판매하세요. 가치를 올리세요. 몇 배? 100배 이상으로. 자, 5억의 가치를 인지시키는 스토리텔링으로 2025년 대박나는 샐러드 마스터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